안녕하세요. 부부변호사 서주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양육비 얼마를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을 할 때 이제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에는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됩니다. 이러한 양육비를 얼마를 줘야 되고 또 언제까지 줘야 되는지, 그리고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어떠한 제재 방법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양육비는 얼마 정도로 책정이 되나요? 이혼 시 이제 비양육자가 양육자한테 지급해야 되는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의 연령이나 아니면 살고 있는 지역, 그리고 평소 생활 수준, 부부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양육비가 책정이 됩니다.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에 2021년 양육비 산정 기준표와 그리고 해설서가 게시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양육비 산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통상 부부 합산 소득액이 1,000만 원 정도라면은 서울가정법원 그 양육비 산정 기준 표상에 미성년 자녀의 평균 양육비는 대략 22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부부가 만약에 500만 원, 500만 원씩 버는 경우라면은 소득에 비례해서 반반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비양육자는 양육자한테 평균 양육비의 절반인 110만 원 정도를 지급하도록 책정되어 있습니다. 책정된 양육비는 언제까지 지급해야 되나요?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지급되는 금액이므로 민법에서 만 19세를 성년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 19세에 이르기 전날까지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육비를 처음부터 지급하지 않는다면 양육비 판결이 나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통칭 이제 양육비 이행법이라고 하는데, 이 법률에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강제집행 제도가 있는데, 양육비 판결이 났을 때 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은 상대방 재산을 강제로 집행해서 빼앗아 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부동산의 경우에는 경매를 해서 빼앗아 올 수 있고, 아니면 월급이나 예금 같은 경우에는 압류 및 추심을 해서 내가 받지 못한 양육비를 지급받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신청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가정법원에 이제 신청을 해서 양육비를 지급해야 되는 채무자가 다니고 있는 회사 급여에서 직접 양육비를 바로 지급받아 오는 제도인데, 양육비를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담보 제공 명령 신청 및 양육비 일시 지급 명령 신청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경우에 양육비는 정기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얼마씩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데, 계속 이제 매달 지급해야 되는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이제 담보 제공 명령을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담보를 제공하라고 명명을 했는데도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게 되면은 앞으로 계속 지급해야 되는 양육비를 일시에 한 번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급 명령 신청이 가능한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되는 채무자가 부동산이나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 효과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육비를 매달 100만 원씩 지급하라고 했는데, 이제 자녀가 10살이면 19살 때까지 9년 정도가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100만 원이면 1년이면 1,200만 원인데 9년이면 1억 800만 원이잖아요. 1억 800만 원을 이제 한꺼번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일시금 지급 명령 신청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 재산의 1억 얼마를 한 번에 지급받도록 법원에서 결정을 내려주면,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원래는 예를 들어서 내가 3달치를 못 받았다면 300만 원밖에 강제 집행을 못 하는데, 이 일시 지급 명령해서 결정받으면 1억 얼마를 한 번에 받아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근데 재산이 없으면 효과가 없는 신청인 거고, 상대방이 부동산 재산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바로 그 일시금을 받아올 수 있으니까 효과가 있죠.
그리고 이행명령 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 제도를 신청을 했을 때 판사가 일정 기간 내에 양육비 지급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육비를 지급할 때까지 이제 가태료를 부과하거나 아니면 30일 이내에 감치 결정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감치 제도라는 거는 이제 법원 판사의 직권 결정으로 이 양육비 미지급자를 뭐 유치장이나 교도소에 수감하는 제도를 감치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태료 부과와 감치 제도라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양육비의 이행을 강제하는 방법이 양육비 이행명령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감치명령 받았는데도 1년 이내에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 감치명령을 받았는데도 계속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최근 도입된 제도인데 운전면허를 정지할 수 있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 그리고 양육비 미이행자의 이제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신상 공개 처분, 그리고 외국으로 출국하지 못하도록 출국 금지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명단 공개 처분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이름, 나이, 직업, 그리고 주소 또는 근무지, 채무 불이행 기간, 그리고 채무 불이행 액수가 공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육비를 잘 지급하다가 중간에 멈춘다면 불이익은 양육비를 잘 지급하다가 중간에 멈춘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양육비 지급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강제 집행 등의 여러 제재 조치가 가능합니다. 변호사와 양육비 관련해서 상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양육비를 지금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면 상대방에게 어떤 제재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확인해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상대 채무자가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월급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거나 회사 급여에 대해서 직접 지급 명령 신청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 될 수 있고, 상대가 직장이 없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이제 이행명령 신청을 통해서 가태료 부과나 감치와 같은 제재 수단을 통한 이제 양육비 지급을 끌어내는 것이 효과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가장 본인에게 효율적인 방법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이혼 양육비 얼마를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